자, 이제 이어서 가볼까요? 독립군의 재정비와 통합. 자, 앞에서 우리가 봉천관자까지 했죠? 자, 그리고 다시 자유시에서 쉽게 말하면 탈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대한통일부 결성, 통일부와 의금부로 분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대한통일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되는 과정이어서 단체가 많이 나오는 거고, 자, 만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예요. 3부를 성립하게 되죠. 자, 3부를 성립했다는 건 독립단체가 몇 개 생겼다는 얘기? 3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835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요 지도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요거보다도 여러분 지도에 뭐가 더 좀 자세하냐면 836페이지 지도가 조금 더 자세하네요. 836페이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 보이죠? 3개 단체. 네, 그래서 압록강 바로 위에가 참의부, 자, 그리고 남만주가 정의부, 그리고 북간도가 신민부.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제가 위치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위치. 자, 압록강 인근,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서 바로 위에 거기가 참의부. 자, 그 다음에 남만주가 정의부, 북만주가 신민부. 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제외하고 북간도 지역을 제외하고 3군데의 3부가 성립된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북간도는 제외. 북간도에는 지금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북간도를 제외한 요 3군데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격이 나와 있는데 민정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민정기관은 자치정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군정기관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의부가 하나의 정부이면서 군대, 정의부가 하나의 정부이면서 군대, 신민부가 하나의 정부이면서 군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3개가 따로따로 정부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그냥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합쳐서 3부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에 참의부 같은 경우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써있잖아요. 육군주만 참의부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주나 연해주에 이제 직할부대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직할부대 이름 중에서 육군주만 참의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직할군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참의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임시정부 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참의부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3부가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독립군이 북만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3부를 성립했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독립군들을 탄압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일제에서 만든 게 바로 실시한 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자, 만주의 군벌 장쩌린과 장장님이라고 그래요. 장장님과 경무국장, 총독부 경무국장이죠. 총독부의 경무국장 미스야 사이에 협정이 체결됐는데 쉽게 말하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를 잡아와. 좀 더 세게 말하면 독립운동가의 머리를 베와. 그러면 돈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를 잡아와라,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거를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고, 자, 3부가 성립됐던 시기를 한번 보세요. 23년, 24년, 25년이죠. 그리고 나서 미스야 협정이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3부 성립,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 그러니까 독립군이 돌아와서 3부를 만들고 그러자 독립군 탄압하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3개의 단체가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데 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통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3개의 단체를 통합했으니까 몇 개로 통합이 돼야 돼? 원래는 1개로 통합이 돼야 되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념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2개로 통합이 돼요. 그게 바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통합이 되죠. 자,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이런 식으로 2개로 통합이 된 거예요. 자, 3개가 2개가 됐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혁신의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이 되고, 자, 그리고 당 밑에는 이제부터는 뭐가 존재하냐면 군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은 단체고 군대는 군대니까 당 밑에 군대가 존재하죠. 한국독립당 밑에 한국독립군. 자, 그리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 밑에는 뭐가 있겠어? 군이 있겠지. 조선혁명 군이 편성이 돼요. 다시 3부가 2개가 됐어요. 그래서 2개는 하나는 혁신의회, 하나는 국민부.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그리고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군.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 나오는 836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단, 한국독립군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은 뒤에 이제 다시 나오니까 이 지도는 넘어갑시다. 자, 요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요것도 여러분 쭉 지금 표로 정리가 된 거여서 다 우리 금방 했던 거. 봉오동,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그리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3부라고 하죠. 그리고 이 3부가 2개로 통합. 그리고 국민부 혁신으로 나눠지고 국민부가 조선혁명 당군. 요거는 이제 남만주. 그 다음에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군. 요거 북만주. 그래서 금방 우리 했던 거 한번 쭉 정리한 거고, 이게 여러분 저기 839페이지에 나와요, 표로. 네, 요거 보시면 되죠, 뭐.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이제 우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20년대에 정비 과정을 한 거고, 자, 이제 30년대로 넘어갈게요. 자, 30년대에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 한중연합작전이니까 한국이랑 누구랑? 중국이랑. 자, 그럼 한국이랑 중국이랑 연합해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일본이랑. 그치, 일본이랑. 왜?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도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이랑 중국이랑 손을 잡고 일본이랑 싸운 거예요. 계기,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이제 일본인들과 싸우게 돼. 그래서 우리랑 손을 잡았어. 그게 바로 한중연합작전이고요. 자, 그러면 한국연합작전은 자 봅시다. 한국독립군, 이 한국독립군을 조금 전에 한국독립당 밑에 군.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북만주겠지? 그리고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지청천. 지청천은 다른 데는 이청천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지청천이나 이청천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독립군이라고 생각해봐. 가명을 한 10개쯤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나 같아도 그러겠네. 내가 독립운동을 했어도 가명을 10개쯤 만들었겠네.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가 중에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명이어서 본명을 몰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독립운동가 중에 그렇게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너무 예명을 써가지고 본명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청천. 이 사람은 지청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청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였지? 그래서 남만주에서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분. 이제 이렇게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중심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중국 단체와 연합을 하게 되죠.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 그래서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잔자랑 전투,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요 시기가 전부 다 1932년에서 1933년.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 지금 여기는 어디? 만주. 한중연합작전이니까 만주. 알겠죠? 1930년대 초반 만주 지역에서 있었고, 자,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자, 이제 여러분도 잘 체크해보세요. 한국, 호로, 쌍사대동, 조선, 의용, 영흥.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한국, 호로, 쌍사대동, 조선, 의용, 영흥. 이렇게.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아. 이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조합해본 결과 이게 제일 낫다. 여러분은 괜히 이거 조합하려고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딱 이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대로 암기하시면 되죠. 다만 뭔지 생각하고 암기해야 돼. 그냥 암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뭔지 못 찾으면 이제 답을 못 찾으니까.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로군,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그리고 중국 의용군, 영릉과 흥경성 전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죠. 여기는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이 한국 독립군과 누구랑 연합해서 무슨 전투에서 이겼냐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그냥 이대로 우리 암기하고 있는 그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하면 맞출 수 있고 암기 못하면 틀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두 개의 또 나라가 연합을 해서 활동을 했다. 오래 갈까? 오래 못 갈까? 오래 못 가지. 그래서 몇 년 가다가 다시 찢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찢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주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주를 점령한 건 누구? 일본. 아까 만주 사변 일어나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다면, 자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만주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제는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독립군들을 일부만 남겨놓고 거의 다 이제 어디로 가? 중국 본토로 가게 돼요. 우리가 중국 본토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 관내라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또 중국에서도 그때 일본이 자꾸 오려고 하고 있고 중일전쟁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좀 이렇게 방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이 너네 빨리 와라. 이제 만주에서 활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일부 공산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만주 지역은 공산주의가 좀 센데 일부 공산주의 세력만 조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주에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중국 본토에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의 무대가 만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중 연합작전 요거 암기하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요 지도가 여러분 책에도 나오겠죠? 여러분 교재 837페이지의 지도에 지금 거기 글씨가 쪼만해서 그러지 한국 독립군이 싸운 전투가 나와요. 그쵸 여러분? 거기에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암기를, 아까 우리 알려드린 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930년대 중반 만주. 자, 1930년대 중반 만주라는 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났어. 어디로 떠났어? 중국으로 떠났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남겨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1930년대 중반 만주라는 건, 중반 이후의 만주라는 건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다 중국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여기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쭉 들으시고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이제 만주에 남겨졌어.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농민이야.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그냥 농민이면 내가 전부 다 그 사람들 따라서 중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난 여기 살고 있으니까. 난 이제 거기서 계속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 농사 짓고 살고 있을 때 일본인 지주나 만주 지역으로 왔었던 일본인 지주나 아니면 중국인인데 친일적인 지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소작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리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을 괴롭히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그 저항을 하다 보니까 유격대를 결성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일이라든가 일본인 지주들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뭉쳐. 그래서 한일 유격대를 조직을 하는데 그거를 추수투쟁이나 춘황투쟁이라고 그래요. 추수투쟁은 가을에, 춘황은 언제냐면 봄에, 그러니까 보릿고개 같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봄. 그래서
봄, 가을로 이런 식으로 조선인 농민들이 유격대를 만들어서 일본인이나 친일 지주에게 저항을 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중국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에 우리도 참여를 했었다가 이게 개편이 돼서 동북한국항일연군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우리가 주도가 된 건 아니에요. 중국인 중심의 단체인데 자,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건 동북지방이 중국에서의 만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항일이라고 하는 건 일본에 저항하는 연군이라고 하는 건 연합군이라는 뜻이니까 만주지방에 있는 일본에 저항하는 연합군이니까 여기에는 중국인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조선인들만 따로 우리들끼리의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넓게는 동북항일연군에 포함이 되고 그 중에 조선인들만 따로 만든 단체가 조국광복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체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자, 만주 지역의 30년대 중반 이후에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연합체가 만들어졌고 이 중에서 조선인들만 따로 만든 단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조국광복회.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간부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인들끼리 만든 단체가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고 이 조국광복회가 이제 국내로 진입하는 또 진입작전을 벌이게 되고 요 진입작전 중에 엄청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던 진입작전, 유명한 진입작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전투예요. 자, 이 보천보 전투는 말 그대로 국내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보천보가 언제냐면 함경남도 갑산 지역이에요. 함경도 갑산에 보천보라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제 국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국내로 습격을 했는데 이 지역을 습격을 하고 그 지역의 통신선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과가 엄청 컸다기보다는 여기서는 경찰 1명 정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성과가 큰 건 아니지만 이 지역의 통신망을 싹 끊어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엄청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그 전투가 보천보 전투. 그래서 국내 진입작전에 성공을 한 거죠.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이 만든 조국광복회에서 여기서 지원을 해서 국내 진입작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 그게 보천보 전투인데 이 보천보 전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김일성이 참여했거든.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어? 막 김일성 장군께서 알지? 막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너시고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어 던지시고 막 이런 약간 우상화시키는 전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남한에서는 그냥 이제 팩트만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우상화시키는 막 이런 전투가 바로 보천보 전투예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평가가 극과 극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동북항일연군의 조국광복회에서 성과를 거둔 전투가 보천보 전투. 딱 여기까지. 우리는 뭐 팩트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시험에 그러면 나오냐? 네,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김일성을 강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기 때문에 나오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1937년에 있었던 전투라는 거. 여기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900, 지금 우리 어디에 있냐면 1930년대 중후반의 만주. 자, 이제 우리는 839페이지에 1930년대 후반, 그러니까 후반의 중국 본토. 자, 이제 우리 아까 중국 본토로 넘어갔잖아요, 전부 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조금 복잡해. 아까 제가 복잡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언제냐면 30년대 후반. 자, 이제 만주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중국 본토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운동. 자, 일단 여러 단체들이 있었겠죠. 만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일단 그 단체를 통합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단체를 주도했던 건 여기 보시면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의열단, 조선혁명단, 대한독립단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의열단이 들어가는구나. 의열단 중심의 단체예요. 여러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5개 정도의 단체가 연합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중심이 됐던 단체는 의열단이었어요. 그래서 의열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단체를 만들 때 여러분 중국으로 많은 독립군들이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가 있었죠. 그 단체가 뭐야?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임시정부한테도 이 단체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도 같이 할래? 임시정부한테 물어본 거야. 너네도 같이 하자. 이리 와라. 같이 하자. 그랬더니 임시정부에서 우리는 불참. 자, 우리는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정부를 고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민족혁명당에 참여 안 함. 이해되죠?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 고수파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에서 커다랗게 나누면 2개의 세력이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하나는 민족혁명당. 응? 하나는 임시정부. 이해되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임시정부 고수파는 참여를 안 했어. 자,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이 의열단 중심으로 운영이 되자 이 의열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의열단 하면 설명 안 했지만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정부주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없죠? 무정부주의라고 해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닌데 또 다른 어떤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더러 무정부주의가 뭔지 알아? 몰라. 애매해. 이 무정부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독립을 이루더라도 정부를 만들지 말자. 뭐야 그게.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땐 있었어 그런 게. 그래서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거에 약간 경도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중에 일부가 사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의열단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이 중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조소왕과 지청천이 이탈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5개의 단체 중에 2개의 단체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탈. 말하자면 나는 너네랑 못하겠어. 일 못하겠어.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지청천이 조선혁명당 그리고 조소왕이 한국독립당.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해 둘 건, 자, 지청천, 제가 조선혁명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지청천이 무슨 당이었냐면 한국독립당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에서 활동하던 단체들이 전부 다 중국 본토로 오면서 다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었던 조선혁명당과 중국 본토로 넘어왔을 때 조선혁명당은 전부 다른 당이에요. 이해되죠? 만주 지역에 있었던 당이랑 넘어온 당이랑 싹 다른 거다. 이해돼요? 싹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시면 안 돼요. 만주 지역에 있었던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이랑 요 지역에서 새로 만들어진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싹 새로운 거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은 우리 전체 근현대사에 5번 나와요. 이름이 똑같아. 당이 다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요 조소왕과 지청천은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 본토에 크게 2개의 세력이 있어. 자, 지금 여기 말하는 거죠. 민족혁명당.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 일로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임시정부로.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이탈해서 어디로 가는데 임시정부로 가야지 뭐. 갈 데가 어디 임시정부밖에 더 있어? 그래서 임시정부에 합류.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가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열단이 약간 사회주의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민족주의 임시정부 찾아갈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로 가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중국에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단체가 들어와. 그리고 새로 개편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개편이 됐냐면
여기 보시면 민족혁명당이 이 사람들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또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개편이 돼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만 붙은 거네.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이 된 거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단체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중도나 사회주의 계열들이 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연맹체를 만들게 돼요. 그게 이거예요.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조선민족 전선연맹, 좌익 세력의 통합. 여기서 이제 제가 좌익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 그럼 이 사람들 다 빨갱이냐? 아니에요. 약간 중도 플러스 일부 좌익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있는 두 개의 세력 중에서는 조금 좌익에 가깝고, 왜냐면 임시정부가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좌익 세력의 통합으로 만든 게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여기에 군대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돼요. 말하자면 조선민족혁명당의 군대라고 해도 되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아까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었던 게 의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열단 중심의 군대가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의열단이 마지막에는 군대 만들어서 독립군으로 싸우려고 했다고 했죠. 무장투쟁하려고 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찢어지게 되는데, 왜 찢어지게 되냐면 1940년대 이후에 지금 중국에 1937년에 일본이 쳐들어와요.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지금 일본과 중국이 막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봅시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으로 나눠져요.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 마오쩌둥 들어봤어요? 모택동? 네, 그 사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 이 장제스가 가장 당대표 또는 뭐 대통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산당과 국민당으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현재 중일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그러면 공산당하고도 일본하고 싸우고 국민당하고도 일본하고 싸우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공산당은 직접 전투를 하는 중이고요. 이 국민당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후방 지원 이런 것 등을 주로 해요. 말하자면 포로신문, 뭐 암호해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서 주로 싸우는 활동을 하는 거고, 직접 대고 전투를 하는 건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적극적인 전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는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투는 주로 어떠냐면 후방 교란 작전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자, 젊은 청년들이 이 군대에 들어갈 때는 내가 뭐하러 들어갔겠어? 일본하고 한 놈이라도 더 싸워서 죽이려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은.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데 제대로 막 앞에 나가서 막 싸우거나 하지 않고 주로 후방 작전들을 많이 하니까 요 조선의용대에 들어갔던 젊은 청년들은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서,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중국 공산당을 찾아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과 합류하기 위해서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나는 적극적으로 일본 놈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일 건데,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 세력과 연합을 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요 조선의용대에 많은 청년들이 요 화북지방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 그 지역에서 원래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조선 청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군대를 하나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로 만들어지죠. 제가 편입이라고 했지만 이제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 살고 있어 원래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 청년, 말하자면 화북지방의 조선 청년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여기서 옮겨간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조선의용군. 자,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화북으로 다 가버린 거야. 그럼 여기는 누구만 남았냐면 쉽게 말하면 지도부, 간부들만 남은 거지.
그러면 이 간부들은 이제 이 청년들이 여기로 거의 다 가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자, 중국 본토에 활동하고 있었던 임시정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많은 청년들이 화북지방으로 갔어. 지도부들만 남았어. 지도부들은 이제 누구랑 합류하면 돼? 임시정부로 가면 돼. 그래서 임시정부로 가게 되고 이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을 해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고 있었던 상태예요. 이게 1942년이니까 40년에 이미 군대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기로 가면 되지. 네, 여기로 합류를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방의 조선의용군과 그리고 나머지는 충칭의 한국광복군으로 찢어진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다. 분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합류하게 된 거예요?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된 거고 한국광복군 입장에서도 김원봉의 세력이 여기로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군대가 더 강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조선의용대는 약간 좌익이랬죠. 약간 좌익.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은 완전 우익이지. 그러면 좌우가 연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나? 있어요. 왜냐면 이쪽은 좌익 세력이 조금 더 세고 이쪽은 우익이 강하니까 자, 그러면 한국광복군이 좌우 연합으로 편성이 새로 된 거다. 개편이 된 거다. 봐도 되냐? 네. 그렇게 봐도 되죠. 좌우 연합이 형성이 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연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민족혁명당.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빠져나갔어.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이 여러 또 좌익 단체들과 연합을 했지. 조선민족 전선연맹. 그리고 여기에서 군대를 만들었지. 조선의용대. 자,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는 화북지방으로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였다가 그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 청년들과 연합을 해서 조선의용군.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잔류 세력들, 나머지 지도부들은 임시정부에 있는 군대로 합류. 임시정부에 있는 군대가 한국광복군.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더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942년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거의 해방 근처까지 온 거죠, 지금. 여기가 40년대. 자, 그래서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전반까지 한번 살펴본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 임시정부의 활동을 우리 40년대의 활동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화북지방에 공산주의자들 청년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활동 살펴볼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도는 이 지도는 지금 여러분 389페이지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서는 여러분이 뭘 봐둬야 되냐면 자, 지도가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조선의용대가 있는데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방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으로 그 다음에 충칭으로 가서 플러스 한국광복군으로 이렇게 지금 합류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조선의용대가 이 한커우가 여러분 작년 1월에 우한 되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코로나가 생긴. 그래서 우한 해가지고 되게 우한이 우리 우한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 거의? 우한이란 도시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요, 한커우가. 그래서 거기쯤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들어져서 일부는 조선의용군으로, 예난이 화북지방이에요, 화북지방. 그리고 나머지는 충칭으로, 이렇게 찢어진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위치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로 갈 거예요. 자, 이제 1930년대 후반 중국 본토인데, 앞에서는 민족혁명당 중심이었으면, 여기는 이제 임시정부 중심이죠. 자, 이제 임시정부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임시정부 얘기했었냐면,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그게 32년이었어요. 거기까지 얘기했어. 그리고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어떻게 했다? 이동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그쵸?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임시정부가 지금 이동하는 중에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이 한국국민당을 왜 만들었냐면, 앞에서 우리가 민족혁명당, 기억나죠? 그 민족혁명당이 35년에 만들었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질 때 뭐라고 했어? 임시정부한테. 니들도 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임시정부 고수파가 뭐라고 했지? 싫어. 우리는 임시정부 활동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어. 기억나지?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든 당이에요. 쟤네도 당 만든다. 그럼 우리도 당 만들자.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정부고 이 정부에 여당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당이 있죠. 그게 바로 한국국민당. 여러분 여당, 야당 구분할 수 있죠? 그거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당이면은 지금 현재 정부를 구성한 정당. 그리고 야당이면 나머지 당. 그러니까 지금은 D당이, 그쵸? D당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냥 그 풀네임으로 하면은 DM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다 알아들었지? DM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야당의 가장 대표적인 게 K. 그쵸? 힘. 그 당. 아무튼, 그래서 여당, 야당. 근데 야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되게 많은 거 알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당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아무튼 야당이 되게 많더라고.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한국국민당이 정부의 여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 밑에 있는 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한국국민당이고, 자, 임시정부 고수파들이 민족혁명당에 참여 안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지청청 조소왕. 그 사람들이 합류해서 만들었어. 그러면서, 자, 이제는 우익의 연합체예요, 이게. 아까 좌익의 연합체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름이 길어.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있었고, 이거는 우익의 연합체.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단체들의 통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자, 좌익은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우익은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그냥 이름이 좀 길죠? 자, 그러면은 좌익의 연합체와 우익의 연합체가 따로따로 있는 거지?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야, 합쳐봐.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또 우리 도와주고 있는데 합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쳐볼까? 그게 전국연합진선협회. 근데 알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누가 시킨다고 뭐 잘 열심히 안 하잖아. 그래서 합치긴 합쳤으나 또 좌익이랑 우익이랑 너무 성향이 다르잖아요. 제대로 합쳐졌을까? 안 됐겠지? 금방 다시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와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이제 우익,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민족전선연맹. 이게 조선민족혁명당 중심의 당이죠. 자, 두 개를 합쳤어. 합쳐지겠어? 안 합쳐지죠. 그래서 금방 실패. 전국연합진선협회라는 게 잠깐 만들어졌었으나 아무 성과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 얘기를 조금 더. 자, 임시정부는 이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녔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어디에 정착? 충칭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충칭에 정착했어. 자, 충칭에다가 정부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서 충칭에서 당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당,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아까 한국국민당이 있었다며. 그쵸? 한국국민당, 여기다 써볼게요. 김구. 그러니까 원래 임시정부의 정당이 한국국민당이었잖아. 여기에다가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당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는 민족혁명당에서 빠져나간 정당. 그 정당들이 임시정부랑 완전히 합쳐지면서 쉽게 말하면 세 개의 정당이 통합이 되면서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이름을 뭐로 했냐? 이거를 한국독립당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는 한국국민당이었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 한국독립당. 미치겠지? 한국독립당이 지금 막 여러 개째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이게 최선이야. 왜냐면 똑같은 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나로서는 최선이다. 알겠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한국독립당. 사실은 여기서 1930년에 있었던 한국독립당이 또 하나 더 있었어. 제가 그것까지는 차마 여러분에게 복잡하니까 괜히 헷갈릴까봐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요. 읽어보시면 임시정부 설명하면서 하나 나와. 상하이에 있었던 한국독립당이 또 나오긴 해. 자, 그것까지 우리가 하지 맙시다. 그럼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복잡해. 자, 어쨌든 한국독립당이랑 합쳐져서 새로운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임시정부의 당은 뭐였어? 한국국민당. 그런데 여러 개의 단체들이 와서 통합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한국독립당.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한국국민당이 있었어. 임시정부에. 근데 여러 당이랑 개편을 해서 새롭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이름을 새로 바꿔서 뭐가 됐어? 한국독립당. 이 한국독립당이 이제 쭉 임시정부의 여당. 그리고 김구가 중심이잖아요. 이 김구가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들어가잖아. 이제 한국으로 오잖아. 그때 만든 정당도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이제 김구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군대가 창설이 돼요. 역시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어.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한국광복군이 탄생하게 된 그 전의 배경은 누구의 의거 때문에? 윤봉길의 의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너네 도와줄게 약속했죠. 드디어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에 결국에는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구나.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이고 1940년 9월. 그래서 여러분 국군의 날이 며칠인지 알아요? 국군의 날?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인 이유가 뒤에 우리 하겠지만 6.25 전쟁에서 38선을 넘어간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 하고 나서 이제 쭉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38선을 딱 넘어간 그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이 지금은 10월 1일인데 국군의 날 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어.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광복군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광복군의 창설일로 바꾸자. 그러면은 9월 며칠이야. 그래서 그걸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고, 자, 이 앞에서 우리가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하게 되는 그것도 조금 이따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한국독립당에서 건국강령이 발표가 돼요. 건국강령,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런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표한 거죠. 그게 바로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삼균주의.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를 세울 건데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국가를 만들 거야. 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정치는 어떻게 균등하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투표하면 한 표씩이죠. 이걸 보통선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의무교육 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디까지 의무교육이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인가? 아니 질문이야 이거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몰라서 정말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까지인가? 그치? 아직까지는 중학교까지지? 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마 그게 예전에는 뭐 도서 산간만, 그 다음에 도시만 이렇게 이제 확대가 돼서 지금은 전체 다, 전국 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경제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균등. 그래서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삼균주의.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 세울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건국강령이고, 그리고 조선 의용대의 합류가 앞에서 1942년이었죠. 그래서 1942년에 조선의용대가 합류. 아까 그 얘기까지 하고
임시정부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임시정부 얘기 조금 더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 더 넘어가기 전에 화북지방 먼저 갔다 올게요. 화북지방. 자, 화북지방이면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데인데 맞아요. 그래서 화북지방. 자, 화북지방 또는 예난이라고 해요. 예난은 도시 이름이고 화북지방 그 지역이 명칭이고 자, 예난에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들 중심의 당이 있었다는 거지. 조직이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합류를 하게 되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군대를 만들었어요. 보통은 단체 밑에 군대가 있는 거니까 군대만 있지 않고 군대와 단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화북지방에 있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용대에서 올라간 청년들까지 합쳐서 새로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 김두봉. 김두봉이라는 인물이죠. 자,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을 창설하게 되죠. 새로 이제 군대를 새로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조선의용군은 중국의 공산군과 연합해서 또 일본과 싸우게 되는데 중국의 공산군을 뭐라고 하냐면 중국 팔로군이라고 그래요. 공산군대. 중국의 공산당 군대를 팔로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팔로군과 연합을 해서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의용군이 중국군과 같이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 조선의용군은 공산주의 군대니까 해방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으로. 그래서 인민군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한국광복군은 국군의 전신이라고 했죠?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들어온 거고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간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인민군의 전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이 표가 그대로 나와 있죠? 네,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민족혁명당 그리고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화북지방으로 가면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죠. 그리고 민족주의계가 이탈해서 임시정부,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으로 이렇게 개편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나 뭐 한 거니? 여기 하나 더 들어갔었나 보다. 자, 그러면 이거 빼고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 본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선이 아니라 민족혁명당으로 갑시다. 자,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죠. 자,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고, 자, 당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군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 밑에 군대.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는 이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하나의 당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화북지방에 있었던 당이 뭐였냐면 조선독립동맹. 자, 그리고 조선독립동맹 밑에는 또 당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요 당 이름이 뭐냐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 군대 이름이 뭐냐면 조선의용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력이 어디로 합류했냐면 충칭으로 합류했고 충칭에는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요 임시정부 산하의 당은 뭐냐면 한국독립당. 자, 그리고 한국독립당 밑에는 군대가 있어야 되죠. 한국광복군.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전선연맹, 무슨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이런 뭐 단체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자,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이 중에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화북지방은 공산주의 세력이니까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을 편성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민족주의 세력은 충칭에는 임시정부로 합류했겠죠? 그래서 임시정부로 합류를 하게 되면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거다. 그래서 얘가 얘랑 나눠지는 얘기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뭐 단체 연합회 이런 게 나와서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얘랑 갈라지는 얘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중간에서 어디선가 이제 삐끗했으면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이거니까 또 중간에 잠깐 길을 잃었더라도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 잘 따라왔어? 여기가 원래 그래. 중간에 만약에 삐끗했지? 그럼 이제 어딘지 몰라. 잘 따라왔어야 돼. 하지만 종착역은 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선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물론 시험에 아예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중간에 디테일한 것보다는 요거에 대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 당 3개, 군대 3개가 포인트였다 이 말이죠. 핵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니까 요걸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우리가 861페이지 밑에 금방 우리 잠깐 띄웠던 요거 있죠?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요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자 제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민족혁명당의 군대가 조선의용대 이렇게 당 밑에 군 알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당은 뭐야? 조선 독립동맹. 군은 뭐지? 조선의용군. 요렇게가 세트. 이해되죠? 아까 군대 3개, 단체 3개.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임시정부. 당은 뭐죠? 한국독립당. 그리고 군대는 뭐지? 한국광복군. 요렇게 세트.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얘나 요렇게. 여러분 표현은 지금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됨? 요거야.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없어졌고, 찢어졌으니까 없어졌지? 그치? 여기는 공산주의 세력이지? 여기는 민족주의 세력이죠? 자,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 북한으로 인민군에 전신이 됐다고.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 남한으로. 네. 그래서 국군의 전신이라고 한국광복군. 그거. 그렇게 됐네? 네, 그거예요. 간단해. 그래서 요게 뭐가 지금 중간에 뭐가 많으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구나. 이게 핵심.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841페이지 표로 정리돼 있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보시고 당이 하나 있으면 당 밑에 군대. 알죠? 그게 이제 포인트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제일 복잡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지나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됐어, 이제? 그래서 요만큼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사회적 민족운동으로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이제 나머지 파트들 정리하고 그 다음 현대사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